아마데우스 1984 호주 ABC 클래식 FM 선정 영화 음악 17위 모차르트 조물주가 내린 음악 천재에 대해 소개한다. 작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 아마데우스 버라이어티 평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 성공, 어려움. 동시대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말한 대로 모차르트 재능을 미친 듯이 질투해서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음악이 신성하고 기적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자신이 모차르트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작곡을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작곡가로서 그의 성공과 재능이 그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의 경력을 시작한다. 그는 또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부유한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의 궁정 작곡가로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모차르트가 그렇게 천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신이 모차르트를 그의 악기로 선호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살리에리의 시기심은 그를 모차르트에서 분명히 나타난 위대함을 지닌 신의 적으로 만들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평범함에 대해 신과 모차르트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아마데우스 사운드 트랙 리뷰 모차르트 톰 헐스를 인간적으로 강렬하게 묘사한 드라마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줄거리 면에서 영화는 위대한 작곡가이지만 천박한 사람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평범한 궁정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오스카상을 수상한 F. 머레이 에이브라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그를 집어삼킨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놈이 누구이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영화 요점의 일부일 것이다. 살리에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반면 모차르트는 그저 불쾌할 뿐이었다. 그는 부적절하게 행동했고 터무니없는 웃음을 지었고 더러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청중을 오싹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당신의 영혼을 달래줄 것이다. 모차르트의 페르소나와 그의 음악의 병치는 극명하고 그것이 살리에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그 남자 모차르트에 대한 증오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차르트 음악에 끌리지 않을 수 없다. 영화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정신병자 살리에리가 처음으로 모차르트의 그란 파르티타를 들었다고 설명하는 장면이었다. 세 번째 악장이 배경에서 연주될 때 DSO 관악기에 의해 라이브로 연주하고 있다. 그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트랜스 상태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페이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작은 단순하고 거의 코믹했다. 그냥 맥박이다. 녹슨 스키즈박스 같은 바순, 바세뿔. 그리고 갑자기 그 위로 높은 곳에서 오보에가 연주되고 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달려 있는 단 하나의 음표가 클라리넷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그러한 기쁨의 프레이즈로 달콤해졌다. 이것은 공연하는 원숭이가 작곡한 것이 아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이었다. 그리움, 이루지 못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우리 생각에 이 장면은 영화 줄거리의 근본적인 뉘앙스를 포착하고 있다. 아마데우스는 음악 역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고 있다면 볼 영화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한 주제와 인간 조건의 복잡성에 호소하는 이야기다. 사운드 트랙의 DSO의 라이브 공연은 그것을 더 좋게 만들고 있다. 3. 아마데우스 사운드 트랙 해설, 빌보드 8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피터 세퍼 히트작을 영화로 만든 아마데우스는 작곡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57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곡 부분은 모리스 자르의 인도로 가는 길이 승리한다. 주제가 작곡 부문은 프린스의 퍼플 레인이 차지한다. 아마데우스는 초기의 버브에서 노만 그랜츠를 위해 일했으며 나중에 1967년 환타지 레코드 소유자 중 한 명이 된 음악 비즈니스 안팎에서 삶을 살았던 사울 자엔츠가 제작했다. 자엔츠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잉글리시 페이션트, 아마데우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등 3편의 영화를 제작해 가장 널리 기억되고 있다. 아마데우스 영화 버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영화가 촬영되기 전에 음악이 대본과 동기화되어 녹음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화와 음악이 결합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음악을 중심으로 영화를 촬영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F. 머레이 아브라함, 제프리 존스 그리고 물론 톰 헐스 등의 억제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비극적인 W. A. 모차르트 연기는 훌륭했지만 영화의 스타는 음악이었다. 1982년 런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사운드 트랙은 아카데미 세인트 마틴 오케스트라와 코러스, 엠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 및 웨스트민스터 애비 합창단을 이끌었던 네빌 마리너가 지휘를 맡았다. 솔리스트는 코벤트 가든 출신이며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와 베이스, 존 톰린슨과 같은 유명하고 뛰어난 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반 모라백과 이모겐 쿠퍼가 수석 피아니스트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사운드 트랙은 맥락에서 벗어난 더 큰 클래식, 작곡의 일부인 블리딩 덩어리의 개념을 마음과 귀에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트는 이미지와 완전히 논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각적 요소 없이 들을 때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게오르기 솔티와 LSO의 불멸의 여인에서 수행된 것처럼 모차르트 또는 베토벤의 전체에 뛰어드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옥처럼 어렵다. 일반적으로 음악의 비트는 종종 더 큰 구조에서 제거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구절이 없는 비틀즈의 합창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아마도 이 사운드 트랙의 가장 큰 장점인 발췌된 비트 사이에 전환이 있다. 세그가 보기 드물게 훌륭하다. 예를 들어 피아노 콘체르토 쾌엘 482의 11분. 3악장에서 돈 지오반니의 코멘다토르 장면의 거의 7분으로 점프하는 것은 이 사운드 트랙이 제작된 신중하고 독창적인 방법의 전형이다. 이것은 더 부드러운 용어가 없기 때문에 모차르트에 대한 최고의 히트작 접근 방식은 실제로 그의 놀라운 작품에 매혹적이고 통찰력 있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 모차르트 리믹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교할 수 없는 입문서인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이 풍부한 청취자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이 모든 작업은 교향곡 41번 시장 조케엘 551 또는 클라리넷 협주곡, 어장 조케엘 622와 같은 명백한 곡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레퀴엠 케엘 626을 10분 13초로 압축한 것은 특히 천재적이다. 발췌의 명백한 도전,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했다면 자극적이며 삐걱거리거나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함께 연결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와 같이 이미지 없이도 들을 수 있는, 단독으로 설 수 있는 즐거운 음악 앨범을 만들 수 있다. 마리너 메모에 따르면 JFK 공항 승객 라운지에서 이 영화에 대한 거래를 마무리한 밀로스 포만 감독과 지휘자 네빌 마리너는 마리너 아내가 예상치 않은 플라스틱 환경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영화와 매력적인 사운드 트랙, 앨범 모두를 훌륭하게 만든 것에 대해 큰 찬사를 받을 만하다. 아마데우스 사운드 트랙 앨범은 빌보드 클래식 앨범 차트 1위, 빌보드 인기 앨범 차트 56위에 올랐다. 650만 장 이상 판매되고 13개의 골드 디스크를 받으며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음악 앨범 중 한 장이 된다. 1984년 그래미상 최우수 클래식 앨범 상을 수상한다. 앨범의 모든 트랙은 영화를 위해 특별히 연주되었다. 포만 감독과 원작 각본가 세퍼의 영화 해설에 따르면 마리너는 모차르트 음악이 원래 배경음악에서 완전히 변경되지 않은 경우 영화를 스코어하는데 동의했다고 한다. 마리너는 살리에르가 고백을 시작할 때 영화 시작 부분에서 눈에 띄는 살리에르 음악에 몇 가지 메모를 추가했다고 한다. 오페라 자이데 아리아 루의 산푸트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1985년 아마데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추가 음악이라는 제목의 앨범이 발매된다. 여기에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발매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프리메이슨 장르 음악은 원래 클로징 크레디트에서 재생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2악장으로 대체된다. 2002년 영화의 디렉터스 컷 출시와 동시에 사운드 트랙은 24비트 인코딩으로 리마스터되었다. 여기에는 이전 두 발매 음반 대부분의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이번 발매에는 다음 음원이 추가된다. 살리에르를 환영하는 행진은 피가로 결혼해서 논 피우 안드라이로 교체된다. 영화 대화 포함. 유리 하모니카를 위한 아다지오 시단조 K 617. 2001년 새로운 녹음. 이전의 영화 아마데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있는 모어 뮤직에 출시된 다음 작품은 포함되지 않았다.